진행하세요. 네. 오늘은 PLC 아날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신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디지털 신호란 0과 1만 있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0과 1이 아니라 이제 뭐 수위나 뭐 유량 이런 것처럼 뭐 0부터 500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수록 이제 다양한 변화량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개념이랑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예시들, 그리고 PLC에 어떻게 그 기기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기로 출력을 내보내는지, 그 배선 방법,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신호는 저희가 아는 아날로그 시계랑 디지털 시계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과 0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진법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과 0만을 통해서 신호를 뭐 켜지고 꺼지고를 보내주는 거고, 아날로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0과 1이 아닌 연속된 변화값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자면 아까 설명드린 건데 뭐 스위치가 온오프 되거나 램프가 온오프 되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디지털 신호라고 부르고,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방금 0과 1이 있는, 저희는 비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PLC에서는 한 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트를 사용하게 되고,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거 연속해서 변화하는 물리량,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워드를 사용합니다. 단위로. 워드 같은 경우는 16비트를 1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지금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한 비트예요. 그래서 이 비트에는 0과 1만 표현할 수 있는 이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비트만 가지고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0 혹은 1인데, 이게 16개가 모이면은 총 16비트가 되죠. 이 16비트를 1워드라고 하는데, 1워드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표시가 여기가 워드가 여기고 X가 여기인데 지금 잘못됐거든요. 아무튼 1워드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가지의 수가 여기 위에서 보는 65,000 이렇게 가지예요. 이거는 원리가 아까 한 비트 같은 경우는 이진법이라서 0, 1. 그러니까 이게 1승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 만약 비트가 두 개가 있으면 00, 01, 10, 11 이렇게 총 네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2의 2승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있으면은 2의 3승까지. 그래서 총 16개가 있으면 2의 16승까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속된 변화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16승인 1워드 단위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1워드는 0부터 6만 가지의 이제 변화량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6만 가지의 변화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통 기기에 서로 PLC에서 어떤 아날로그 기계 혹은 또 아날로그 기기에서 PLC로 서로 보내줄 때는 보통은 DC 4에서 20mA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0부터 16,000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0을 4mA라는 값이 나올 때 그 값을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20mA가 나올 때 16,00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를 들어 뭐 12mA가 나오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0에서 16,000 사이인 8,000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자주 쓰는 기기들을 좀 적어놨는데, 보통 유량기 같은 경우는 뭐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0톤부터 100톤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 그 유량기 자체에서 4mA가 PLC로 보내주게 되면은 그걸 0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20mA를 보내줄 때 100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로 수익계도
뭐 3mm일 때는 0m, 뭐 20mA일 때는 5m라고 표현하는 거고, 궤도율도 0%, 100%, 페이즈, 배치기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로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PLC죠? 이 PLC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 인버터로 이제 인버터에 보면 저희가 헤르츠가 표시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60Hz, 뭐 50Hz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PLC에서 이 인버터로 어떤 헤르츠로 돌려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그걸 저희가 아날로그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LC에서 인버터를 조정할 때 그걸 아날로그 출력이라고 하는데, 그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도 이제 4에서 20mA 중에 저희가 원하는 값을 보내주면은 그 해당하는 헤르츠로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0Hz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3mA로 보내주는 거고, 60Hz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20mA로 돌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인버터에서 저희가 PLC에서 인버터를 조정하는 게 아니더라도 인버터에 있는 현재 몇 헤르츠로 도는가 이거에 관련된 값을 저희가 받아올 때도 똑같이 같은 원리로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PLC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PLC 기준으로 PLC에서 보내주면은 아날로그 출력, 그리고 PLC 기준으로 PLC에서 받아오면은 아날로그 입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PLC에 지금 이런 카드가 있을 텐데, 이 카드에 배선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뭐 AO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AI. 그게 이제 AO가 아날로그 아웃, 그리고 AI가 아날로그 인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금은 기준이 저희가 PLC였잖아요. 근데 이게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인버터 매뉴얼을 보면은 인버터 매뉴얼에서는 이제 기준이 인버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 매뉴얼에 있는 뭐 아날로그 입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인버터 기준으로 외부에서 인버터로 어떤 명령이 받아주는 거, 오는 거, 그걸 아날로그 입력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인버터에 있는 현재 헤르츠 값을 보내주는 거, 그걸 아날로그 출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건데, 보시면은 압력계잖아요. 이런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 압력계에서 뭐 4에서 20mA를 PLC로 보내준다고 했죠. 그 압력계 자체에서. 근데 그 압력계에서 예를 들어 지금 0%를 0%부터 100%가 있는데, 0% 같은 경우는 뭐 0 바로 잡는 거고 100%를 10바로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 압력계 매뉴얼에 이거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PLC로는 이제 0%일 때 4mA, 그리고 100%일 때 20mA를 보내주면서 이제 PLC에서 현재 이 압력계에 측정되는 압력이 몇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까지 말한 4mA 그리고 20mA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게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꼭 4mA, 20mA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0mA부터 20mA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전류가 아니라 전압을 쓸 수도 있거든요. DC 뭐 0V에서 10V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4mA에서 20mA를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만약 기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기기 자체가 뭐 아예 작동이 안 될 때는 당연히 0mA를 내보내겠죠. 근데 그 0mA를 내보내는 거랑 실제로 0일 때 0mA를 내보내는 거는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애초에 0이라는 값을 4mA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 값이 0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0mA가 아닌 4mA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20mA에 대한 이유는 이거는 사람 안전 문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특수 모듈 카드인데, 이제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 있고,
이런 아날로그 출력 모듈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뒤에 있는 교보제 사진인데 이게 아날로그 입력 모듈, 그 옆에 있는 게 아날로그 출력 모듈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현장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전에 저희가 디지털 입력 카드나 출력 카드도 뭐 이름이 다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아날로그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도 다양한데 이거는 그 현장에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고 매뉴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보자면 저희는 지금 AD8A라는 것과 그리고 DC8A를 쓰고 있거든요. 뭐 보시면은 뭐 AV로 시작하는 거는 입력이 보시면은 뭐 다 DC로만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4에서 20mm가 아닌 뭐 0에서 10V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AC8A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류만 쓸 수 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제가 보통 현장에서 보면은 저희 강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은 거의 다 그런 AD 뭐 16A 혹은 AD8A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DC 4에서 20mA도 쓸 수 있고 또 뭐 DC 뭐 0에서 10V 이런 전환 입력도 쓸 수 있고 전류 입력도 쓸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게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게 전류 입력이 안 되는 타입이다 하시면은 당연히 전환 입력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셔야 하고 반대로 전류 입력만 된다 싶으시면 전류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숫자는 채널 수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총 몇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보제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많이 있는 AD8A라는 이제 관련된 걸로 이제 배선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아날로그는 디지털이랑 달리 배선이 매우 간단해요. 먼저 주의할 게 지금 보면 이거는 AD8A니까 아까 8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짝으로 돼 있어요. 0번, 1번 이게 채널 0번 또 2번, 3번 접점이 채널 1번 이런 식으로 다 짝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이렇게 17번, 18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16번까지만 써져 있는데 17번, 18번이 있는데 이 17번, 18번에 DC를 넣어주면 됩니다. DC 24V를 넣어주면 되고 지금처럼 좀 더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입니다. 지금 이거 출력 모듈인데 입력 모듈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 17번, 18번에 DC 24V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17번에 DC 플러스를 넣고 18번에 DC 마이너스를 넣어줘야지 일단 이 출력 모듈에 그리고 입력 모듈에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처럼 0번, 1번에 라인을 넣어주면 돼요. 두 가닥을. 그러니까 채널 0번을 쓸 거면 0번, 1번에 넣어주고 채널 1번을 쓸 거면 2번, 3번에 넣어주는데 이게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기에서 신호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어떤 기기로 PC에서 신호를 넣어주는 건데 그거는 그 기기 자체에 출력 단자가 있을 거예요. 혹은 입력 단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출력 단자 두 가닥 그리고 입력 단자 두 가닥이 있을 거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그 입력 가닥 두 가닥 그리고 출력 가닥 두 가닥을 맞춰서 그냥 꽂아주면 끝납니다. 이게 지금 뒤에 실제로 인버터를 연결해 놓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채널 3번에 연결해, 채널 2번에 연결했죠. 채널 2번이니까 5번, 6번 단자에다가 인버터 지금 보시면 이게 CM이랑 이것도 인버터 매뉴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인버터 매뉴얼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모든 기기가 다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인버터도 쓸 수 있고 뭐 유량계, 수위계, 뭐 MLS 계측기 뭐 이런 뭐 궤도율이 있는 뭐 그런 제품들이 다 있는데 그런 제품들 보면은 매뉴얼에 뭐 이렇게 뭐 전류 신호 입력 이런 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맞춰서 여거 같은 경우는 출력 신호 단자를 써야 하거든요. 여기는 아날로그 인버터 기준이니까. 그래서 AM이랑 CM을 두 가닥을 보내주면 됩니다. AM과 CM. CM은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AM과 CM을 이렇게 5번과 5번에 CM을 공통을 그리고 6번에 AM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한 가닥, 여기 있는 한 가닥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 이곳에. 이런 식으로 하면 배선은 끝난 거예요.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출력도 똑같거든요. 출력도 뭐 다른 건 없고, 입력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니까 뭐 A로 시작했죠. 전압 같은 경우는 전압 입력만 있는 경우는 AV로 되고, 전류 입력만 있는 경우는 AC로 되고, 둘 다 되는 경우는 뭐 AD로 작업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D로 시작해요. D. 그래서 뭐 DV 사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V만 있으니까 전압 출력만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거는 PLC에서 어떤 기기에 출력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날로그 출력값을. 근데 넣어주는 방식이 DV 같은 경우는 전압 출력만 가능하다. 그래서 출력 범위를 보시면은 뭐 DC 뭐 0에서 몇 볼트, 1에서 몇 볼트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DC 4A로 써져 있는 거는 전류 출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DC 4에서 20mA 혹은 DC 0에서 20mA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이건 다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4채널이었고 그 아래는 이제 8채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출력 모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저희 뒤에 지금 있는 교보제도 있고, 저도 보통 보면은 이게 많더라고요. DC8A가 그 현장에. DC8A를 기준으로 보면 DC8A도 똑같이 17번, 18번에 DC24V를 넣습니다. DC24V를 SMPS에 있는 뭐 24V를 넣어서 이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채널에다가 두 가닥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배선이 끝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래에 써져 있는데 실드선을 써야 돼요. 이게 그냥 일반 저희가 전선을 뭐 가까운 거리는 써도 되는데, 좀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은 그냥 일반 전선을 쓰게 되면은 이게 차폐가 되지 않아서 펀팅이 심해지거든요. 이게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또 거리가 멀거나 또 주변에 뭐 방해가 많이 받을 만한 이제 뭐 전선들이 돌아다닌다 싶으면은 이렇게 실드선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배선하는 방법은 이렇게 DC 24V를 넣어주고 17번, 18번에, 그리고 이번에는 채널 0번에 넣어줬죠. 채널 0번이니까 0번과 1번에 이렇게 한쪽은 컴, 한쪽은 인버터 기준으로 I에서 빠져나온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 출력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PLC에서 이 인버터로 이제 몇 헤르츠를 보내줄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배선인데, 배선을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걸로 기준으로 볼게요. 노트북 먼저 켤게요. 저걸로 볼게요. 여기 지금 PLC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인버터죠. 그래서 인버터 보시면은 여기에 뭐 CM, 뭐 I2, A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CM 같은 경우는 공통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CM 이게 둘 다 같은 가닥인데 이 CM이 이게 아날로그 입력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출력 모듈이죠. 그럼 CM이 둘 다 보시면 뒷부분에 들어가 있죠. 배선이 뒷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 가닥들이 각각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디지털 입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A5라는 데에서 나왔죠. 이게 A5인 이유는 인버터 기준에서는 아날로그를 내보내는 기준이니까 A5에서 여기로 아날로그 입력 카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 하면은 배선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인버터가 몇 헤르츠로 돌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PLC로 넣어주는 그 내용이고요. 이제 PLC에서 이 인버터에 어떤 값을 보내줄지 관련된 거는 이제 아날로그 출력이겠죠.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 가닥은 CM, 그리고 한 가닥은 여기 있는 I2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하기 전에는 뭐 기존에 있는 건 아마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 17번, 18번에 항상 DC 24V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방금까지 이렇게 배선을 좀 봐봤고요. 이제 이거를 배선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PLC로 이제 이 배선한 다음에 어떤 값들을 저희가 받아오거나 보내주는 걸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저희가 항상 뭐 %IX 혹은 %뭐 QX 그러니까 Q 영역, I 영역 혹은 메모리, 내부 메모리에 대해서 %M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특수 모듈은 아날로그 입출력 관련된 특수 모듈은 %U라는 영역을 쓰게 돼요. 그래서 직접 PLC에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뭐 사용된 디바이스를 보면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죠. 그 중에 보시면은 U라고 있어요. 이렇게 U 영역이 있거든요. 이 U 영역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U 영역은 다른 영역이 뭐 %IX나 뭐 %I나 %Q 혹은 %M처럼 저희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그 카드 위치가 있잖아요. 그 카드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I/O 동기화라는 걸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값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아날로그 입력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문 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라고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채널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아래 뭐 6번, 7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번 어떤 거에 대한 메모리 할당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간단히 보시면 뭐 채널 0번 운전 중에 관련된 메모리 할당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경보, 뭐 운전 중 변환값 관련된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써야 할 거는 이 채널 0번 변환값, 이 변환값을 써야 하거든요. 즉 아날로그 입력에서는 이 변환값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두 가닥 넣은 거 이렇게 두 가닥을 넣은 값이 어떤 값이 다른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채널 0번 변환값은 UW 0.3.2죠. 그러면은 저희가 채널 0번에 그 두 가닥을 넣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 DC 4에서 20mm를 저희가 받았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 DC 12mm를 받았으면은 이 UW 0.3.2에 어떤 값이 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0.3.2에는 채널 뭐 0번 입력, 뭐 3에는 뭐 2번 영역, 뭐 이렇게 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모듈 디바이스 이거 변수를 보면서 할당된 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아날로그 출력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운전 중, 뭐 입력값, 에러, 출력 상태 설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는 입력값이에요. 저희가 어떤 출력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입력값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값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 값을 예를 들어 저희가 만이라는 값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만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 만이라는 값을 그 PLC에서
환산을 해서 그 기기에 4에서 20mm로 보내주잖아요. 그때 저희가 입력을 해줘야 하는 그 영역이 UW0.4.3은 채널 0번 입력 값인 거고, 뭐 1번 영역 값은 0.4.4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일단 넘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드린 지금 저희 뒤에 있는 PLC 이건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거는 여기서 아날로그 출력 신호 단자랑 그리고 주파수 설정용 전류 신호 입력을 쓰겠죠. 여기서 V1이 있고 I가 있고 VR이 있는데 여기요. VR이 지금 보면은 볼륨 저항용 10V 출력 단자잖아요.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그 다이얼 돌려서 하는 게 그거는 VR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PLC에서 어떤 값을 보내줘서 바꾸고 싶으면은 이 주파수 설정형 뭐 전압을 쓸 거면 전압 신호 입력을 쓰면 되고, 이거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0V에서 뭐 10V라고 써 있죠. 그리고 주파수 설정용 전류 신호 입력은 0에서 20mA 써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매뉴얼을 보면서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 보시면은,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또 설정을 해줘야 할 게, 인버터가 이제 주파수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이제 골라야 돼요.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그 인버터에서 저희가 보통 켜져 있는 값이 뭐 몇 헤르츠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위에 버튼을 누르다 보면은 FRQ라고 버튼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원래 평소에 이렇게 헤르츠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위에를 몇 번 누르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FRQ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PLC에서 어떤 값을 보내줄 거잖아요. 네, 그 PC에서 보내주는 주파수를 이제 이용할 건데,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FRQ라는 이제 항목에서 평소에는 저희가 초기 값이 보면은 0번으로 돼 있어요. 공장 추가값. 그래서 0번 같은 경우는 로더 디지털 주파수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저 PLC에서, PLC라는 인버터에서 저희가 값을 변화해서 헤르츠를 바꿔서 설정을 하는 게 이 0번, 평소에 출하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게 0번, 1번이 붙어 있고, 저희가 써야 할 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번부터 6번을 써야 돼요. 2번부터 6번을 써야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 뭐 DC를 쓴다. DC-10V에서 10V를 쓴다 치면 2번을 쓰는 거고, 0에서 10V를 쓴다. 그럼 3번을 쓰는 거고, 혹은 뭐 0에서 20mm, 혹은 4에서 20mm를 쓴다 싶으면 4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으로 설정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에서 20mm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메모리 할당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아날로그 입력 먼저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지금 4의 채널 2의 뭐 데이터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직접 보여줄게요. 자, 먼저 입력 먼저 보면은 이 부분 보면은 제가 지금 뭐 UW 0.3.3이란 걸 써놨죠. 그리고 뭐 뒤에 뭘 적어놨는데, 그 입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버터에서 몇 헤르츠로 돌고 있는가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오는 배선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배선에 되어 있는 곳에서 이 UW 0.3.3이라는 곳에 이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0.3.3을 뭔지 어떻게 아냐? 한번 보시면은 지금 IO 파라미터 들어가시면은, 혹은 현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아날로그 입력 카드가, 입력 모듈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3번에 베이스 3번에 꽂혀 있죠. 슬롯 3번, 0번, 1번, 2번, 3번에서 3번에 꽂혀 있죠. 그래서 보면은 XGF AD82라고 쓰여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꽂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채널 0번, 1번, 2번, 또 7번까지 있어요. 총 8채널이니까. 그 중에 뭐 운전 관련된 거,
보시면 채널 0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쓰고 싶은 채널은 이렇게 운전을 설정을 해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장에는 전부 다 운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뒤에 있는 교본에는 최초 설치한 거라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채널 0번이랑 1번만 설정을 해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새로 설치한다 싶으면은 이게 운전 중인지 정지 중인지를 확인해서 운전으로 꼭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입력 전압 혹은 전류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 1번에 4에서 20mm를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4에서 20mm도 있고 뭐 0에서 20mm도 있고 볼트도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뭐 인버터에서 4에서 20mm를 보냈기 때문에 4에서 20mm를 똑같이 맞춰서 해줍니다. 그 출력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0에서 뭐 16,000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0에서 16,000을 쓰시면 돼요. 이 0에서 16,000이 어떤 의미냐면 3mm일 때 3mA를 기기에서 내보낼 때 출력 데이터가 0이 들어오는 거고 20mA를 내보낼 때 16,000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기기에서 4에서 20mm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0에서 16,000이라는 값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직접 변수라는 걸 보면은 왼쪽에 글로벌 직접 변수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자동으로.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아까 쓸라 했던 게 0.3.3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채널 1번에 값을 넣었기 때문에 채널 1번의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보시면 아날로그 입력 모듈의 채널 1번 중에 채널 1번 변압값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보면은 이게 0.3.3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0.3.3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버터에서 뭐 15,000이라는 값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0.3.3에 이런 값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함수 관련된 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move라는 함수예요. 이 move라는 함수는 값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값이 들어오는 거는 %u 영역이라 해서 특수 영역인데 이 영역에 15,000이라는 값이 들어왔죠. 근데 15,000이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뭐 HMI 이런 데 보내줄 거면은 내부 메모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온 값을 이 MW123이라는 내부 메모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함수라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UW 0.3.3이라는 값에 들어온 거를 MW123에 지금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아날로그 입력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IO 파라미터 보시면은 이것도 이번에 슬롯 4번 슬롯에 지금 XGF DC8A라고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 전류 출력량 뭐 8채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 채널 0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뭐 운전, 정지 이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쓸 거면 운전해라고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 1번 쓰고 있는데 채널 1번에서는 4에서 20mm를 받고 있죠. 저희가 보내주는 거죠. 4에서 20mA를 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거 타입에 따라서 지금은 DC8A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류밖에 출력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4에서 20mm 혹은 0에서 20mm를 골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와 설정을 맞춰서 4에서 20mm를 보내주면 되고요. 입력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타입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0에서 16,000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똑같이 제가 예를 들어 이 인버터에 0이란 값을 보내게 되면은 인버터로 PC에서는 3mA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0이란 값은 당연히 0Hz겠죠? 그러니까 3mA를 보내면 0Hz가 되는 거고 제가 16,000이란 값을 직접 넣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그거는 실제로 20mA가 보내지게 되겠죠? 그리고 20mA가 보내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60Hz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지금
15,000이라는 값을 보냈어요. 인버터로. 이것도 move라는 함수인데 똑같습니다. move라는 함수는 어떤 값으로 옮겨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글로벌 직접 분수에서 보면은 UW 4.4 이 4.4가 UW 4.4가 아날로그 채널 1번, 채널 출력 1번 입력 값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채널 1번에 어떤 값을 보내주겠다 라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0.4.4에 저희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0에서 16,000이라는 사이의 값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면은 그 값이 인버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15,000이라는 값을 넣어줬고, 이 15,000이라는 값은 저희가 16,000이 60Hz고 0이 0Hz니까 15,000은 50 몇 Hz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56Hz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예를 들어 지금은 15,000이라는 값을 보냈기 때문에 인버터가 실제로 56Hz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걸 제가 16,000으로 바꿔서 보내게 되면은 실제로 인버터는 지금 60Hz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와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래서 16,000이라는 값을 보냈고, 이게 아까 지금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인버터에서 PLC로 몇 Hz인지 보여주는 값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그 오차는 지금 있긴 한데, 제가 지금 16,000일 때 16,000 가까이 값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15,000으로 줄이게 되면 위에 부분은 제가 인버터에 헤르츠를 보내주는 거고, 실제로 인버터 헤르츠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해당 저희가 배선한 그 채널에 해당된 그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저도 이번에 이거 구성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실 저희가 카드를 새로 신설할 경우는 많지 않지만, 혹시 출력 카드를 새로 신설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신설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배선을 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거든요. 값이 받는 거는. 근데 출력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설정을 해줘야 할 게 더 있어요. 그 설정을 해줘야 할 게 글로벌 직접 분수에서 보시면은 지금 출력 중에 출력 상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채널 0번 출력 상태 설정, 이게 UX가 5.4.32죠. 그리고 뭐 채널 2에도 설정 값이 있고 이런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이 이거는 보시면은 UX로 시작해요. X가 비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이면은 지금 출력이 안 된다는 거고, 1이면은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1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채널 0번에다가 아날로그 출력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 0번 출력 상태 설정에다가 해당하는 번호, 메모리가 US 0.4.32겠죠? 이 32를 1로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주는 방법은 똑같이 move로, 예를 들어 mov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UX 0.4.32였죠? 여기 값에다가 이렇게 2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은 채널 0번에 있는 지금 출력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실제로 뭐 이런 아날로그 출력 카드를 신설하게 될 때 혹시 안 되게 되면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듣고 까먹으시고 기억 안 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인버터를 예를 들어 저희가 헤르츠를 실제로 조정을 하고 헤르츠를 실제로 현재 헤르츠를 받아오는 값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이 현장에서는 인버터를 키고 끄고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번에 했던 디지털 입력 출력 관련된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P1, P2가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P1에 FX가 돼서 정방향 운전 지령이 있고 P2는 역방향 운전 지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P1이랑 CM에다가 라인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출력 그거를 이 P1과 CM에 똑같이 구성을 한 다음에 HMI까지 구성을 하면은 저희가 HMI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P1이라는 이 접점이 붙어가지고 이게 인버터가 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오늘 배운 배선을 하면은 헤르츠를 받아올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PLC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고 보내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HMI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입력을 실제로 받은 거를 예를 들어 지금 몇 헤르츠인지를 HMI에 어떻게 띄우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HMI에서 예를 들어 50Hz를 썼을 때 그 50Hz가 실제로 PLC를 통해서 인버터로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다른 거는 다시 교환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진법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갈려진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0과 1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했던 키고 끄고 혹은 켜졌다 꺼졌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하는 아날로그는 총 16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216분까지의 이제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65,536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면 계속 0에서 16,000이라고 했죠. 0에서 16,000을 저희가 0, 1, 2, 3, 4 이렇게 16,000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65,536이라는 이제 가지수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0에서 16,000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에서 20mm는 이런 식으로 3mm일 때는 보통 다 0이겠죠. 또 20mm일 때는 궤도율 같은 경우는 100%가 되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60Hz가 되고 MLS 계측기나 수위계 혹은 유량계는 현장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설정하는 방법은 이 유량계, 수위계, 계측기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4에서 20mm일 때 20mm를 몇으로 설정하니까 이런 게 매뉴얼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량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당연히 0톤일 때는 3mm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100톤일 때 20mm로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10톤일 때 20mm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MS 계측기로 수위기 같은 경우도 5m만 쓸 수도 있고 혹은 10m, 100m를 쓸 수도 있죠. 그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20mA를 몇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12mA가 같이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17번, 18번에 DC 볼트를 넣어 주시면 이제 운전대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추가를 할 동안은 17번, 18번 잘 보시면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만질 필요가 없고 비어있는 채널에다가 채널을 넣어주면 되겠죠. 채널을 넣어주고 예를 들어 0번부터 5번까지는 이미 쓰고 있다. 그럼 이제 6번, 7번 남은 거면은 6번, 7번에 넣어준 다음에 예를 들어 6번에 넣었다 할게요. 6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PLC를 켜서 이제 글로벌 지적 변수 보이죠? 그러면 6번, 채널 6번이 이게 어떤 데이터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걸 봐야겠죠. 그럼 입력 채널 6번에 보면은 채널 6번 변압값 이 변압값이 0.3.8이다. 그럼 0.3.8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딱 적어주는 순간 그 0.3.8에다가 예를 들어 새로 수위계를 설치했든 그 수위계의 값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게
이미 다 써져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보통 현장을 보면은 이렇게 입력 카드나 출력 카드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그거를 쓰지 않더라도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함수를. 이거랑 함수가 다르긴 할 텐데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어서 모니터 모드로 넣어 봤을 때 저희가 아까 0.3.8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 0.3.8에 해당하는 게 값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뭐 나와서 직접 배선을 해보셔도 되고 나와서 뭐 보시면서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가지고 이해 안 가시는 이해 안 가시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이거 관련된 거 뭐 여쭤보실 거 있으면은 이제 아는 선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내가 봤을 때 교육이 썩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HMI까지 같이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갈 텐데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까 뭐 0에서 16,000 이런 값이 실제로 HMI에서 표현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수위로 표현된다거나 아니면 미량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HMI에서 그 레인지를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레인지를. 만약에 PLC 상에서는 0에서 16,000이라는 값이 있지만 HMI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0에서 5m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 HMI에서 값을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HMI에서 여기 안 나와. 이거 살짝 보시면은 아까 제가 계속 뭐 0에서 16,000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강화설장에 있는 SOD 이게 수위계거든요. 이 수위계가 0에서 5m를 이제 0m부터 5m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은 PLC에서 먼저 수위계에서죠. 수위계에서 PLC로 4에서 20mA를 보내죠. 그럼 4에서 20mA를 보내주는 거를 PLC에서는 0에서 16,000이라는 값으로 변환을 하겠죠. 예를 들어 4mA일 때는 0m 그리고 0 그리고 20mA일 때는 16,000이라는 값으로 변환을 하겠죠. 근데 이 변환한 것을 이제 이거는 PLC에서 변환을 해도 되고 HMI에서 변환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HMI에서 변환을 했어요. 그래서 0에서 16,000이라는 값을 0m에서 5m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위기에서 4mA를 보내줄 때는 0m가 뜨는 거고 그리고 뭐 20mA를 보내줄 때는 5m가 뜨는 거죠. 그래서 0부터 5만 뜨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5m, 1.4m 이렇게도 뜰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HMI를 할 때 다시 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르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희가 0Hz부터 60Hz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거 보면 돼요. 저희가 뭐 15,000으로 보내고 있죠. 0부터 16,000까지 보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HMI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0에서 저희는 16,000을 보냈는데 실제로 헤르츠는 0에서 60Hz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0에서 60으로 바꿔주는 거를 이 HMI 자체에서 이렇게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MI에서 0에서 60이라는 값을 넣어줬을 때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넣어줬을 때 PLC로 알아서 0에서 16,000이라는 값으로 변환해서 그 기계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우선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우선 듣고 그다음에 다음 주 HMI 교육까지 하고 난 다음에 현장 가서 어떻게 배설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어차피 한 번씩 다 갈 거거든요. 현장만 가서 한 번씩 보여주면은 좀 이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좀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타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입력하고 출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치환되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변환하고 여기서 또 변환하고 그거에 대해 요 영상 촬영하고 그다음에 교환하고 다 보내줄 테니까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리고 저번처럼 지금 뭐 어디야 양동도 지금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독수도 지금 가가지고 접수 예정이에요.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좀 아이디어를 좀 내주면 우리가 가서 교육도 같이 하면서 좀 개선할 거 있으면 같이 개선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작업하나 혹시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더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 2시, 3시간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